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3월 6일 3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은 거의 340 근처에서 이제 하루 종일 유지가 됐습니다. 한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이제 거의 장 막판까지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고요. 또 외국인 선물은 이제 11시부터 한 3시까지 좀 꺾이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좀 낮아지다가 또 장 막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아마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이쪽 CEO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 관세, 자동차 가격 증가, 한 대당 이제 12,000달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그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긴급으로 자동차 관세가 이제 한 달간 유예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폭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야간 선물이 1%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0.6%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한 10시까지 요때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좀 선물 시장이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돌아섰는데요. 이 10시 반에 이제 항시 변곡점이 생기죠. 중국과 홍콩에 이제 선물 시장 소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우리 시장이 이제 뒤따라가는, 오늘 중국, 홍콩 시장 다 강했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관세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 정도, 아쉽게도 340에는 이제 도달하진 못했지만은 339.70으로 이제 오늘 시장은 마감이 됐어요. 결국 지금은 달리 할 말이 없죠. 그죠? 이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 예외 없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랬다가 자동차를 또 한 달간 유예시킨다. 기간을 당긴다. 이런 굉장히 말을 쉽게 바꾸는, 그리고 굉장히 다변이잖아요. 많은 말들을 대통령이 어떤 글로벌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매일 SNS 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또 많은 말을 하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때는 못 보던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대통령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만 유독 모든 만사에 개입을 해요. 그게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부동산 사업을 했으니까 금리 포함해서 모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부분 이제 은행 자료들을 알고 있고 사업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들이 많아요. 너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서. 그러나 일론 머스크도 말을 계속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빚이잖아요. 그죠? 이 막대한 빚을 인플레이션 없이 이제 이렇게 채권을 찍어내는 이런 방법은, 경제가 더 성장을 하면 돼요. 이자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성장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민이잖아요. 그죠? 결국 베센트나 루트닉의 얘기를 보면, 재무장관이나 이 상무장관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원유를 증산시켜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안정시켜서 결국 채권 발행을 좀 적게 하면 이 달러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금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무적으로 어떤 재정 적자, 지금 1조 8천억 달러,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밝혔다시피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 이거 폐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해외 국가 무상 원조하던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잘랐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뭐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에다 막 그 불 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펀드 이쪽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를 가지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기업 같으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4조 달러 수입이 있는데 6조 달러 쓴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4천억을 버는데 6천억을 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2천억의 재정 적자를 끌어안고 기업이 운영이 된다. 그건 파산이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파산이에요. 미국이야 채권을 계속 찍어내면서 이걸 돌려막기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빚을 쌓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나중에 채권을 사는 세력이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러 가치의 하락이고 결국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국민들 먹여 살리려니까 채권 찍어서 보조금 주고 뭐 막 지원금 주고 코로나19 때 보셨잖아요. 막 그냥 돈 찍어서 그냥 국민들에게 막 주잖아요. 그죠? 그다음 전 세계 해외에 있는 100여 개 그 군사기지 운영하는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8천억 달러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천조국이잖아요. 1200조를 국방비를 쓰고 있잖아요. 중국이 한 300조 쓰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돈들을 지금 채권 찍어서 다 당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이미 국민들이 내는 세수, 기업들이 내는 세수, 이 돈은 나갈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족해요. 돈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세라도 받아가지고 세금을 이것을 써야죠. 결국 이 부담은 어디로 가요? 가격으로 부담이 되니까 미국인들에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고민, 수입업자도 고민, 수출업자도 고민,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긴장하는 이 부분 말이죠. 지금 대략 그 미국 GDP에 이제 70%에 약간 못 미치는 한 68%이 정도까지 중국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만약 3% 정도 경제 성장률을 한다 그러면 그 영원히 3% 정도 경제 성장률을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이 추월을 못 합니다. GDP 추월을 못 해요. 3%만 하면 5%로 그 18조 되는 걸로 26조 이걸 못 쫓아갑니다. 여기서 3% 나는 걸 그 18조에서 5%로 못 쫓아가요. 평생을 못 쫓아갑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미 어깨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글로벌 완투의 패권 전쟁이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때로는 관세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제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수출 제재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으로 블록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떤 그 블록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ready for 준비가 돼 있다. any type로 어떤 그 타입의 무역 전쟁이라도 관세 전쟁이라도 우리 차이나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이 중국의 14억 인구의 내수와 글로벌 지금 연결돼 있는 이런 그 중남미,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 러시아 이런 관계들로 충분히 우리가 5%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좀 당황해서 그 경제가 많이 침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중국이 이전하고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 긴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물론 무역 비중도 지금 11%대로 굉장히 낮췄죠. 10개 중에 9개는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딱 10개 만들면 1개 정도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if war is what the US wants, 그냥 미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예? 뭐 그것이 트레이드 월, 무역 전쟁이든 뭐 any other type of war, 어떤 그 다른 형태의 그 전쟁이든 우린 충분히 그 till the end 끝날 때까지 그냥 예, to fight, ready to fight. 우린 준비가 돼 있다. 아, 이게 이제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 그냥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이 뭐 미국 20% 관세를 매기든 뭐 50% 관세를 매기든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오히려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 예,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좀 취해 보인다 그럴까? 저쪽은 끔찍도 안 하는데 뭐 좀 내가 이렇게 한 방 딱 때리면 뭐 맞아서 아픈 척이라도 해야 뭐 게임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때리면 그냥 그래? 한 대 때렸냐? 너도 한번 뺨 내밀어 봐. 나도 한 대 때릴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속된 말로 좀 꼴이 우습다 그럴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국이 양회를 이제 거쳤잖아요. 그죠? GDP 그로스의 2025년도 이제 타겟 목표를 5%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뭐 중국이 양의 규모를 보면 뭐 겁날 정도로 규모가 세죠. 그렇죠? 예, 겁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자꾸 이제 모든 방송에서 지금 화두가 관세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뭐 알루미늄, 철강, 뭐 반도체, 목재, 또 4월 달에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뭐 지금 뭐 취임한 지 겨우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로지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마가 미국을 유대하게 만드는 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 그 마가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죠. 메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그 모자 쓰고 예, 강요 회의에 참석을 했을 정도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종료가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재건 포함해서 이제 유럽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요인들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가 좀 이 제재가 해제가 되면 예, 사업적인 면에서는 제재가 풀리는 게 미국으로서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 쪽에서 멕시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원유 이런 걸 수입하느라고 어떤 한정돼 있는 이 루트를 러시아로 좀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이점들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그 절반 정도를 캐나다에서 수입한다고 하니까 막상 25%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에너지 가격을 원유 증산에서 낮춘다고 하면서 이 수입품에다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엉뚱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저가 이제 밤에 좀 자다 이렇게 깼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을 보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잠이 더 들었는데 오후에 이제 그 일어나기 위해서 깨보니까 뭐 미국 시장이 급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블룸버그 방송을 켜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그 루트니 그 상무장관이 이제 약간 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뭐 그날 이제 오전에도 나와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살짝 이제 기미는 보이긴 보였어요. 뭐 오늘 오후에 이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기밀 주긴 줬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낮추는 거다. 뭐 관세를 전면 철회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자동차 워낙 그 타격이 세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세금 없이 이제 USMCA 그 협약에 의해서 이제 물건을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어떤 연재 조건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발을 뺐어요. 그 덕분에 이제 뭐 주가는 좀 오르기는 올랐는데, 네. 지금 약간 선물을 보니까 좀 내리고 있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단에 이제 320에서 이 삼봉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쓰리바닥이 이제 그 형성이 돼 있었는데,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뭐 강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 딥시크 사태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인공지능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증시는 굉장히 강한 그 추세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그 굉장히 강한 추세를 받았고 맨 마지막 번에 이제 좀 강한 그 불을 뿜었죠. 항시 이렇게 좀 불을 뿜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 그 강할 때 따라가면 물리기가 좀 쉬워요. 예, 그리고 또 관세 문제로 이제 계속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장대 음봉을 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이긴 하다.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래서 요 330 있는 이 지점이 저점에 들어와 있다. 예, 여기가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상승 추세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눌림목에 오는 이 시점에서는
하방에 베팅하지 말자. 이쪽에서 만약에 약간 조정을 주면 레버리 쪽을 비중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모아가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런 추세 상단에 오면 일정 부분 하방에 대비를 해야죠. 무리하게 추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다. 네, 깨끗하게 좀 이걸 해드리면 지금 현재는 쓰리바닥을 지나서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에 눌림목을 받으면서 330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관세 문제가 3월달, 4월달 여기에 상호관세 포함해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정책적 혼선에 의해서 시장 급락은 나올 수가 있다. 그 가장 근원에는 미국의 빚이라는 거, 36조 달러가 넘는 빚, 채권 발행을 지속해서 늘려야 되는 이 부담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항시 어떤 일정한 현금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요. 한 투자 원금의 5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장대 음봉에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모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혼선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그나마 이제 오늘 1%가 올라오면서 339.70까지 올라왔어요. 340선까지 이제 거의 올라왔는데 오늘 뭐 장중에 340은 돌파를 했다가 이제 이탈을 했죠. 그죠? 그래서 네, 오늘까지 흐름은 좀 나쁘진 않아요. 3일간 이제 바닥 부분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은 좀 나쁘지 않다. 내일이 이제 한 주 마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는 선물의 만개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3월 선물 그러니까 1, 2, 3 벌써 3개월이 이제 1분기 선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12월 이제 둘째 목요일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돼서 지금 3월 이제 초순경에 마감이 되는 이제 3월 선물은 제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품이 사라지게 되고 6월 선물로 이제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들은 역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중기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현재 주가는 22평을 좀 이탈한 상황이고요. 62평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에너지는 상승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다. 다만 단기 에너지들은 다 꺾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단기 에너지는 며칠 사이로 뭐 이평선들이 돌고 빠르게 이러니까 지금 아직 5일 이평선이 각도를 회전하지 않고 있죠. 우측으로 회전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이제 꺾였기 때문에 관세 문제로 너무 급하게 이제 한 2, 3일 만에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단기 이평선들이 우상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질 않아요. 여기 부분처럼. 네, 요렇게 내렸다가 뭐 요렇게 회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5일 이평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이게 회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더 이 단기 이평선이라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와야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우상향을 하죠. 지금은 뭐 물론 미국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역시 정책적 혼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2025년도에 진행될 미국의 그 스페이스 X 포함해서 기업 공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강하고 이미 이제 협정을 할 그 편지를 다 보냈죠.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광물협정 포함해서 어떤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 조건들이 이제 그 의견 교환이 이제 되겠죠. 이미 러시아랑 다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도네츠크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그 점령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어떤 그 전략적인 우리처럼 그 DMZ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유엔군을 파견하게 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절대 그것만큼은 용인을 할 수가 없다.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는 순간 이 집단방위가 통하잖아요. 그죠? 한 발짝이라도 침입하면 나토는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토를 최전선에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러시아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핵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뭐 이런 조건으로 합의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예, 러시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발에. 뭐 우크라이나를 날리든 어느 나라를 날리든 예, 러시아는 뭐 항상 핵으로 갖다 유럽을 압박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그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도 또 예, 그걸 가지고 원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빨라진다 그러면 재건 사업 포함해서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또 전 세계 유럽 지금 한국 노선이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 개선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러시아의 그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유럽에 공수가 될런지 지금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제 장악을 한 부분이라서 또 놓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전해지면 뭐 시장이 좀 폭등할 수도 있겠죠. 유럽이 현재 방산이나 뭐 이런 데 재정 투자 확대하기 위해서 약간 그 미국으로부터 독일 뭐 이쪽도 지금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하면 좀 독립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멕시코 역시 이번 기회에 좀 미국으로부터 좀 탈피를 하겠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글로벌 정치 세계에 돌아가는 그 흐름이 아주 복잡해요. 예, 지금 오늘까지는 그래도 한 3일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애매해졌죠. 여기서 지금은 이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드리면 여기 336이 있잖아요. 여기 이하에서는 330 이하에서는 좀 그 레버리지를 모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쪽 이상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이쪽 이상에서는 레버리지를 모아서 누적해서 2월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오늘 어쨌든 그 3월 선물은 지금 트레이딩 뭐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1% 강세를 보이면서 339.70으로 340에 근접을 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